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나 지금 뭐 사야 돼? 묻기 전 필수 시청 영상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끌어 담아서 다 사. 자, 이렇게 막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주식이 뭔지 얘기했었어요. 주식은 같이 동업하는 거라고 했었죠. 같이 동업하려면 성장이 튼튼한 회사를 골라야겠죠. 좋은 회사를 고르기 전에 일단 그 회사를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발행 시장은 주식을 발행해서 지인이나 일부 특정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 증거인 주권, 즉 주식을 주는 딱 여기까지가 발행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투자자들이 사는 주식 자금은 회사에 직접 들어가겠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회사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누가 뭘 사고 파는지 몰라요. 우리 떡볶이 회사가 소소하게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규모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끔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겠습니다. 이게 IPO, 즉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에는 우회 상장이라던가 스펙 상장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IPO 개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O를 하면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자사의 주식을 살 거고 그 자금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니 이렇게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겠죠. IPO 하는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네이버 금융 사이트에서 국내 증시를 누르시고요. 신규 상장을 클릭하시고 요 IPO를 클릭하시면 IPO 기업 공개하는 회사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많이 보셨던 요 기업들이 이번에 올해 상장 예정입니다. 요거를 한번 사보고 싶다 하시면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수가 가능한데요. 또 공모주는 뭐야? 이 공모주는 IPO를 통해서 시장에 막 나온 주식을 의미해요. 근데 올해부터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두 주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 공모주 청약의 경우는 기관이나 큰 손들이 크게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종잣돈을 좀 불린 다음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사는 것은 매수, 파는 것은 매도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때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으로 가셔야 돼요. 이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고 시장 가격도 유통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자꾸 유통시장 한다고 해서 롯데마트 가서 오렌지 하나랑 삼성전자 한 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실 때는 증권거래소라는 주식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셔야 합니다. 보통 한국거래소 KRX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시장도 있고 코스닥, 코넥스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스피는 회사가 한 10년 이상 됐고 매출도 한 1조 원 이상 나오는 그냥 엄청 크고 튼튼한 애들이 이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조금 요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한 매출이 400에서 600억 정도 되는 회사. 코넥스는 요것보다 더 작은 회사. 어렵죠? 조금 쉽게 비유를 해서 그냥 코스피는 백화점, 코스닥은 마트, 코넥스는 편의점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좀 큰 회사들이 모여있는
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코스닥 시장이 뭐 엄청 위험하고 엄청 리스크가 크고 이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좀 변동성이 적고 안전한 좀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즉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이 지표, 인덱스를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가 지수에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된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의 평균 값어치를 표현해내는 숫자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인 동향을 수치로 나타냈다고 해서 종합주가 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종합주가 지수? 이건 또 뭘까요? 기준 시점에 시가총액, 즉 1980년 1월 4일 이때의 시가총액을 종합주가지수 100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리고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즉 오늘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뒤에 곱하기 100은 왜 했냐? 1980년 1월 4일의 주가를 100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뭐예요? 일단 시가는 뭐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자, 떡볶이 회사 주가가 오늘 한 주에 1,000원이래요. 그럼 시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근데 떡볶이 회사 주식수가 총 100주가 있대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1000 곱하기 100 해서 10만 원이 돼요. 그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여러 회사가 있을 거고 그 회사마다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쳐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놓은 거. 그게 그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980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친 금액과 오늘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의 합을 비교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오늘의 종합주가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의 시가총액의 합이다. 아, 그러면 코스피 지수, 이 종합주가 지수라는 것은 오늘의 시가총액과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했구나.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것은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을 뚫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이거 시가총액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아니죠. 네이버 증권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딱 보면 삼성전자 치면은 시가총액, 오늘 시가총액 476조 이렇게 떠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눈 뜨면 확인하는 investing.com이라는 앱이에요. 요거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요 지수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 중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 모아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IPO, 코스피 시장,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시가총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코스피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 등락폭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